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림역 8번 출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신림역에서 도보 8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수도 무려 21개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만 잘 채운다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임장 가기 전에 지금 경매 시장에 다가구 주택들이 역대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쏟아지는 이유와 2025년도에 다가구 주택이 어떤 변화를 가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이전에는 대다수 다가구 주택들이 월세로 꽉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1년에 몇 건 나오지 않았고 실제 경매에 나왔다면 감정가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원룸형 다가구 주택들이 공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옥들을 사서 새롭게 신축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지었던 게 다중주택입니다. 왜냐하면 다중주택의 경우 주차장법 완화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전세 시대를 모르는 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가격을 높게 올린 후에 그 물건의 가치를 올려서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는 막히고 이자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전세로 꽉 차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들이 역대급으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매 물건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 대다수 경매에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 전세 임차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그런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상황입니다. 2025년도가 된다라면은 지금 전세 사기 관련된 다가구 주택의 경매 물건은 대다수 소진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역대급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고금리 이전에는 서울시 다가구 주택들 낙찰가액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보통 4%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 전세 사기 관련 경매 물건이 소진된다라면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져서 지금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물건을 기피하고 있고 현재는 월세를 대다수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월세로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다시 없을 이 좋은 기회에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물건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평생 든든한 월급 통장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포스트빌 1, 포스트빌 2.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이 포스트빌 1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3,821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61-20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1억 3,678만 1,320원입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현재 1회 입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17억 942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1억 7,094만 2,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54.8평, 건물 면적 113.6평, 제시외로 9.2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악 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4년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9년 11월 1일, 이제 갓 5년 지난 건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2019년 11월 1일 관악 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며 현재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3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14억 800만 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49.59%,
용적률은 181%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상 5층 건물로 1층에서 2층은 사무소, 3층에서 5층은 다중주택, 그리고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 사항은 옥탑층 50평방미터, 그리고 5층에 7평방미터,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무려 1,0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인 경우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100% 가중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만약 이행강제금이 가중되었다면 반드시 관악구청에 문의하셔서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5개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별 구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사무소, 그러나 현재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1.84평, 원룸 2가구. 2층 사무소 역시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있고 27.2평 원룸 4가구. 3층 다중주택 20.52평 원룸 4가구. 4층 다중주택 20.52평 원룸 4가구. 5층 다중주택 19.19평 원룸 4가구. 그리고 옥탑은 현재 제시의 건물로 16.14평 원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1호 라인 5.2평, 2호 라인은 4.97평, 2층 1호 라인은 5.42평, 2호 라인 5.62평, 3호 라인 5.53평, 4호 라인 4.1평입니다. 그리고 3층에서 5층은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5.12평, 2호 라인 5.62평, 3호 라인 5.35평, 4호 라인 4.97평입니다. 그리고 옥탑은 1호 라인 4.53평, 2호 라인 5.54평, 3호 라인 4.9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1월 1일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 근저당 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본 건물은 총 21개 호실인데 현재 임차인이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권 설정을 한 세대는 보통 배당 신청을 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간혹 임차권 설정 듣기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 물건은 모든 임차인이 다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건 열람을 통해서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파악한 후 그 명도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은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의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총 9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건물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전면부를 한번 봐보셔요. 대리석으로 다 지어져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에 굉장히 격조 높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물 안쪽에 보시면은 주차 공간 이렇게 중앙에 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현관문입니다. 약간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 현관문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편함에 좀 뭐 우편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 21개 호실 모든 임차인이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거주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304호에 우편물이 많이 꽂혀 있는데 아마 이 세대는 거주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아, 여기 임차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거주하시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가깝고 여기서 걸어서 한 7, 8분이면 신림역 있고 봉천역 있고 이런 점 편하고 이 앞에 우체국도 여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보기 편하고 아, 내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이 되게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내부 시설도 다 깨끗하고 2층에 다 CCTV 있고 이런 것들. 내부 구조는 분리형 원룸인지 아니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원룸인지. 저는 좀 이제 좁고 중문이 있고 중문이 네, 있다? 네. 안에 화장실 사이즈는 괜찮나요? 네, 혼자 쓰기 적당히. 좀 빌트인 되어 있는 시설이 뭐 있어요? 옷장 있고요. 냉장고, 세탁, 인덕션, 에어컨. 건조기 같은 건 없죠? 건조기는 없어요. 조용한 편인가요? 네네. 여기가 바로 앞에 도로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 다 닫아놓으면은 네, 완전 조용해지죠. 내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은 사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있기는 있어요. 약간의 층간소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잠깐 임차인이 나와서 인터뷰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나름대로 여기가 지하철역이 가깝고 우체국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네요. 다시 영상 이어가 볼게요. 건물 우측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분리수거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건물 현관 앞에 주차장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차 대기는 불편한 것 같은데 대다수 이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다 걸어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크게 뭐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건물 뒤편에 굉장히 여유 공간이 있고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무들은 없네요. 근데 여기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뭐 차량 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 건물 후면부 한번 봐보셔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클래식한 분위기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건물 특징 하나가 또 1층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을 보면은 다 지하 1층을 단중주택으로 해서 임차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전혀 지하층이 없다라는 거, 자, 이 점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 단절함이 여기 있네요. 21개 호실인데 단전된 세대 하나가 보이네요. 203호가 단전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단전이 안 되어 있고요.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가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상태 한번 봐볼게요. 엘리베이터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 건물 외관 모습과 비슷한 분위기 연출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인승이네요. 1층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지나서 우측에 CCTV 영상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향후 수리하시고요. 1층은 101호와 102호 두 개 호수가 존재합니다.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101호 같은 경우 전용 면적이 5.2평, 2호 라인은 4.97평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는 건물인데 저희가 계단을 통해서 한번 전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사이즈 뭐 무난하고요. 약간 그레이 톤의 타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은 5.42평, 2호 라인은 5.62평, 3호 라인 5.53평, 4호 라인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참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금 1층과 2층 중간 계단참에 1층에 보일러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층과 3층 중간 계단참에 보일러실이 존재합니다. 보일러는 총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2층 전체 보일러는 잘 작동되고 공급 제한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는 203호 단전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도시가스는 공급되고 있네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4호까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301호는 5.12평, 2호 라인은 5.62평, 3호 라인 5.35평, 4호 라인 4.97평입니다. 그리고 이 3층에서 5층까지는 모든 호수당 전용 면적이 같습니다. 대다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3층과 4층의 중간 계단참에 보일러실이 존재하고요. 자, 공급 제한된 세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급 제한된 세대 전혀 없네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데 보일러 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좁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이 나갔네요. 다음으로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간인데 전혀 타일 파손된 거 없고 누수 흔적도 없고
건물 청소 상태도 굉장히 영호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501호에서 5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 외부에 수도 계량기 함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수도 계량기 함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외부에 수도 계량기 함이 존재할 것이고 수도 계량기 하나를 통해서 전체 세대 n분의 1로 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옥탑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탑 중간에 센서 등이 없는지 불이 들어오네. 좀 어두운 편인데 불 켜지니까 환해졌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옥탑입니다. 그런데 6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불법 증축을 해서 더 확장한 면적이거든요. 호수는 601호에서 6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의 경우 1호 라인은 4.53평, 2호 라인 5.54평, 3호 라인 4.97평입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잖아요. 공부상 옥탑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601호 지나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보일러실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옥상에 601호, 603호 3개 호수가 불법 증축되어 있는데 이게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약 1,000만 원 넘게 부과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경매 입찰할 때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반 면적이 57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행강제금 1,000만 원 속에는 가중치가 부과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부과되어 있다라면 향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가중치 부분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행강제금 줄이는 방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다 보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보이는데 바닥면 다 깨끗하고 크랙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1층에서 옥탑까지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서 내부 모습 살펴봤는데 역시 건물 외관이 굉장히 튼튼하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지었잖아요. 역시 내부 또한 나름대로 관리 잘 되고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 계량기네요. 수도 계량기가 2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1층과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나왔을 것이고 나머지 3층에서 5층까지 그 다음 6층 옥탑 그래서 거기 다중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 계량기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본 물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도보로 8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보 8분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 또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지하철역까지 편히 갈 수가 있고 또 건물 뒷부분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한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가구 주택들 보면은 보통 15개 전후잖아요. 여기는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보면은 물건 호실이 작을수록 월 임대 수익이 작아지고 호실이 이렇게 많을수록 임대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호실이 전혀 어떤 수익률 차이 나는 거 없이 다 임차인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임차인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내부 또한 나름대로 깔끔한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인들 생활하는데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용 면적 5평 전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다가구 주택들을 보면은 보통 5평의 경우 50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림역 주변은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50만 원 또
또는 55만 원, 맥시멈은 60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만 1,100만 원에서 높게는 1,20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을 꼽을 수 있는 게 본 건물은 유방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어서 예인강제금이 1,0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수익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다 하나하나 수익률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 이 건물의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뭐 향후 위반되어 적발 가능성은 있으나 적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 대출을 활용할 경우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 즉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점이 때로는 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이펙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업을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 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